3과 1, 국어의 음운 시작하겠습니다. 국어의 음운 양이 많아서 두 번으로 나누는데요. 지금은 첫 번째 개념 학습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144쪽 개념 학습 볼게요. 음운의 개념. 음운이라는 게 뭐냐면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를 음운이라고 하는데요. 그 음운은 세 가지가 있어요. 모음, 자음, 소리의 길이. 여기 밑에 보이죠? 그렇게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우선 그러면 발하고 달은 비읍과 디귿 그리고 발하고 볼은 아와 오 그 다음에 발과 밥은 리을과 비읍 첫 소리, 가운데 소리, 끝 소리 그래서 초성, 중성, 종성에 따라서 이렇게 단어가 뜻이 달라지죠. 그것을 음운, 그래서 모음과 자음과 길이를 통해서 달라질 수 있다. 됩니다. 음운의 종류는 모음이 있는데요. 모음은 발음을 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기관의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예요. 아야, 어요, 오요, 우유 배웠죠? 그죠? 21개 있습니다. 자음은 발음을 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기관의 방해를 받고 나는 소리예요. 한번 딱 걸렸다 나오죠. 끄, 느, 드, 뜨, 르, 무, 부 이렇게 한번 바꿔 나오고요. 19개고요. 다 해서 모음, 자음 합해서 우리는 40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의문은 소리의 길이입니다. 자, 같은 자음과 모음으로 좀 말도 소리의 길고 짧음에 따라서 구별할 수 있는데요. 국어에서는 일반적으로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긴 소리가 난다랍니다. 눈, 겨울에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건 겨울에 내리는 눈은 긴 소리 눈이 나고요. 눈, 우리가 얼굴에 박혀 있는 눈은 짧은 소리가 나는데 그런데 그 눈 중에서도 봄에 내리는 눈, 봄눈이라고 할 때 봄눈 이렇게 길게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짧게 봄눈 짧게 내고요. 눈은 첫 음절에서만 길게 난다.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음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모음은 어떻게 되나요?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입술이나 혀가 움직임이 않을 때는 단모음이라고 합니다. 아, 에, 어, 에, 오, 위, 우, 위, 으, 이. 왜하고 위는 사실 나는 발음을 할 때 혀가 움직이는데 발음 안 하고 안 움직이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걸 이중이라고 해. 야는 아하고 아야, 이야 들어가고 이거는 예, 여, 예, 와, 왜 이렇게 해서 혀와 입술이 움직이게 되죠. 걔들을 이중 모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어떻게 또 구분하냐면 혀의 최고점이 앞에 있는가 뒤에 있는가라고 합니다. 혀의 앞뒤 위치, 높이, 입술의 모양에 따라 다른데요.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설자가 혀설자거든요. 앞전자 혀설자라고 해가지고요. 왜, 위, 이 요거는 전설 모음이 되겠고요. 혀의 최고점이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뒤후자 혀설자라고 해서 후설 모음이라고 하는데요. 후설 모음은 오, 우, 이 이렇게 있습니다. 145쪽 볼까요? 145쪽 봐주시면은요. 자, 혀의 높이입니다. 혀의 높이가 높을 때는 고, 중간일 때는 중, 낮을 때는 저 모음이 되는데요. 고모음은 우, 위, 으, 이 이렇게 되고요. 중모음은 어, 에, 오, 왜 이렇게 되고요. 저모음은 아, 에 이렇게 해서 혀가 맞춰주시오. 이제 입술 모양에 따른데요. 입술 모양이 평평하다라고 할 때는 이 순자는 입술 순자예요. 평평하다 하고 해서 평순 모음이 되겠고요. 동그랗게 오므리니까 원순 이거 혀설자라고 했죠. 그래서 아, 에, 어, 에, 으, 이 발음해 보시면 되고요. 오, 왜, 우, 위 입술 앞으로 쭉 내려서 동그랗게 되죠. 그거를 다 따로따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요거를 우리가 외워야 되는데요. 한번 다 해볼게요. 혀의 최고점이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전설 후설 했었죠. 그렇게 가르고 입술의 모양이 동그랗냐 평평하냐 해서 평순 원순 했었죠. 그 다음 혀의 높이가 고, 중, 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외우셔야 돼요. 밖에서부터 외워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표를 외워야 되는데 그냥 읽어도 돼요. 이, 에, 위, 왜, 으, 어, 아, 우, 오 이렇게 해도 되지만 네, 꽤 좀 부려볼까요? 자, 키, 위, 를, 주, 게, 돼, 엇, 소, 내, 가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음은 참 쉽죠? 자음은 조금 더 어려운데요. 자음 가봅시다. 자음은 소리가 어디에서 나는가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두 입술이 부딪혔다 떨어져요. 그걸 입술 소리라고 해요. 뿌,
이거는 입술 다물었다가 열리죠. 윗 잇몸과 혀 끝입니다. 그래서 잇몸 소리라고 해가지고요. 르라고 해서 혀 끝하고 잇몸 뒤에 까끌까끌한 부분 있죠. 그죠? 거기에서 소리가 나고요. 다시 센 입천장이에요. 입천장 저기 위에 센 부분하고 혓바닥하고 만들어지는 소리를 센 입천장 소리라고 하는데요. 라고 해서 발음해보면 됩니다. 여린 입천장이라고 해서 목젖 바로 앞에 그러니까 부드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여린 입천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혀의 뒷부분과 여린 입천장이 만나서 나는 소리를 여린 입천장 소리라고 하는데요. 한번 발음해볼까요? 요거는 거기 뒤에서 부딪혔다 나오죠. 목청은 목 중간에 손을 싹 떼보면 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목청 소리는 되겠고요. 146쪽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울리느냐 안 울리느냐, 입 안이나 코 안의 울림 여부에 따라서 울리는 소리를 울림 소리, 울리지 않는 소리를 안 울림 소리라고 하는데요. 울림 소리는 나라, 마, 아, 노란 양말 이렇게 외우고요. 안 울림 소리는 하면서 입안이나 코 안이 울리지 않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공기의 흐름을 한번 볼게요. 자, 공기의 흐름이 코로 한번 거쳐서 나오는 것을 콧소리라고 합니다. 느무으라고 하고요. 다시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잇몸에 댄 채 공기가 흘려보내면서, 그래서 이걸 흐름 소리라고도 하고요. 콧소리는 비음이라고도 해요. 코비자 써서 흐름 소리는 흐른다라고 해서 유음이라고 합니다. 학교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콧소리는 느무으, 흐름 소리는 르예요. 이것은 여기 울림 소리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소리의 세계에 따른 안울림 소리도 나눌 수가 있는데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예사소리는요. 발음기관의 근육이 긴장시키지 않고 약하게 내는 소리예요. 그드브스즈 이렇게 되는데요. 자, 된소리를 한번 볼까요? 발음기관의 근육이 긴장시키거나 목소리가 나오는 통로를 좁혀가지고 내는 소리예요. 끄뜨브스즈 발음해보면은 목청이 조금 좁아지죠. 다시. 자, 근육도 긴장시키면서 숨을 거세게 터트려서 내는 소리예요. 그거를 거센 소리라고 하는데요. 프라고 하면서 침이 앞으로 팍팍 튀어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것이 이제 여기 나옵니다. 자, 국어의 자음 체계표라고 하는 거, 요 표를 외워두셔야 되는데요. 아까 전에 했던 거 그대로 나오죠? 소리 나는 위치,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샌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다시 안 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로 나눠가지고요. 울리는 것은 비음과 유음이라고 했죠? 콧소리, 흐름 소리 이렇게 들어가고요. 안 울림 소리는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파열음은 닫았다가 팍 파열하면서 터트리면서 내는 소리고요. 마찰음은 목청을 얇게 나누어서 스처럼 해가지고 마찰되듯이 나오는 것이고요. 파찰음은 파열음과 마찰음은 하나씩 차를 해가지고요. 탁 터트리는데 팍 크게 터트리는 것이 아니라 목청을 얇게 하게, 목청을 좁게 해가지고 나는 소리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음되는데 얘도 외우기 쉽게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바닷가에서 잘 놀았죠. 그러면 시험을 망합니다. 다시 밑에는 누라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다시 밖에서부터 외워 들어가고 안에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 칠 때 요 표를 해가지고 시험 치면은 외우기가 쉽습니다. 여기까지 끝.